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슨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지리산 성중종주 마지막 편 후반부 선비샘에서 중산리까지 14km의 여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 편에서 지리산 성충종주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내용과 그리고 전반부 성삼재에서 선비샘까지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선비샘에서 중산리까지 약 14km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만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덕평봉 직전에 선비샘이 있거든요. 여기 선비샘에서 시작을 하시면 지속적인 오르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리막도 중간중간 있지만 대부분의 구간이 오르막이고요. 특히나 영신봉으로 오르는 길이 꽤나 길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페이스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세석대피소에서 장터목대피소까지는 크게 어려운 구간은 없는데요. 촛대봉과 그리고 연하선경에서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그 사이에 두세 개의 작은 봉우리를 넘습니다. 장터목에서 천왕봉까지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비교적 경사가 꽤 가파른 편이고요. 제석봉에서 한 600m는 좀 쉬운데 통천문을 지나 천왕봉까지가 조금 가파른 편입니다. 그리고 천왕봉에서 하산을 하는 코스는 중산리까지 약 5.2km인데요. 칼바위까지 약 4km 구간이 굉장히 가팔러서 속도가 나지 않을 겁니다.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고 후반부에는 체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하산 속도가 안 날 걸 감안하시고 산행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 중간에 산행이 늦어지거나 너무 힘들 경우에는 세석대피소에서 백무동이나 거림으로 탈출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장터목대피소에서 천왕봉을 거치지 않고 중산리로 바로 하산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터목대피소에서 백무동 방향으로 하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진을 한 장씩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선비샘 전망대인데요. 이전 편에서 선비샘 전망대까지의 내용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선비샘에서 덕평봉까지는 약간의 오르막 내리막이 반복되는 전체적인 오르막 코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해발이 한 1450 정도이잖아요. 세석대피소 이후에는 해발이 한 1700m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발이 한 200m, 300m 정도를 지속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힘든 구간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중간에 좀 험한 구간도 있고요. 네, 이렇게 멋진 고사목도 있습니다. 이전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운무가 가득 찬 게 아직도 흩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너무 비슷한 풍경을 많이 봐서 살짝 좀 지겨워지는 시점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좀만 더 가면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가 덕평봉 근처이고요. 네, 여기가 전망이 동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천왕봉 방향으로 확 트여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쉬어 가시더라고요. 여기서 바라보시면은 여기가 천왕봉이고 여기가 제2봉인 중봉, 그리고 여기가 연화봉, 그리고 촛대봉이 여기쯤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이 뒤로 하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풍경이 굉장히 좋아서 저도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습니다. 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장터목 대피소도 보이고요. 이 셀카도 좀 찍고 영상도 좀 남겨봤습니다. 아우, 좋죠. 쪽 남쪽으로는 진짜 산 그림회가 끝이 없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경치를 충분히 구경하시고 또 등산을 쭉 이어가시면 되고요. 칠선봉까지는 또 그렇게 크게 경치가 좋은 곳은 없는데 크게 힘들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길과 비슷한 산행을 지속을 하면 됩니다. 고사목들이 굉장히 멋들어진 나무들이 좀 있어요. 제가 갔을 땐 단풍 초기여갖고 몇몇 나무가 좀 물들어 있었는데 지금쯤, 그러니까 한 10월 10일인데 지금쯤은 아마 단풍이 절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멋진 풍경을 만나기는 하는데 계속 봐왔던 풍경이어갖고 사실 그렇게 감흥이 없습니다. 영신봉을 넣으면 풍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네, 1.4km 정도를 남기고 이렇게 긴 계단이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 올라가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배도 고프고 해서 단백질바 하나 먹고 오르는데 이분이랑 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많이 와보신 분인데 이 코스가 가장 힘들다고 해요. 저 긴 나무 계단과 그리고 이 철제 계단을 오르는 게 가장 힘든 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오르는데 제가 죽을라 그러죠. 곧 쓰러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산을 탈 때 모르는데 들어보니까 곧 죽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심박수는 한 130, 140이어서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저 손을 짚는 게 힘들어서 짚는 것 같죠. 풍경이야 지금까지 많이 본 거니까. 여기 올라 뒤를 돌아보면 저희가 온 길이 보이죠. 여기가 반야봉이라 그러고요. 여기가 노고단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거죠. 와, 진짜 멀리 왔네요. 네, 가야죠. 이제 또 끝난 게 아닙니다. 오르막이 아직도 좀 남아 있고요. 앞으로 가야 하는 천왕봉이네요. 좋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여기서 좀 뒤를 돌아보셔서 꼭 저 반야봉과 노고단을 꼭 챙겨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북쪽으로 덕유산이 보인다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어떤 게 정확히 덕유산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때부터 좀 직감을 했습니다. 천왕봉엔 구름이 껴서 천왕봉은 풍광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네, 여기까지만 오르시면 이제 크게 힘들지는 않고요. 곧 영신봉을 만납니다. 영신봉에서 세석대피소까지는 600m인데요. 영신봉을 좀만 지나면은 세석평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기 세석평전부터 장터목 전에 연화선경까지가 풍경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봐왔던 풍경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죠. 네, 세석대피소에 도착을 했고요. 세석대피소에 내려가면은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좀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뭐 쉬어들 많이 가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촛대봉까지가 오르막이고 촛대봉이 풍경이 엄청 좋아서 촛대봉에서 쉬어갔습니다. 거기서 밥도 먹고요. 청학동 방향으로 한 1-20m만 가시면은 이렇게 샘터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물을 보충하시고 장터목까지는 약 3.4km 정도 되니까 만약 장터목에서도 물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물이 여유가 있다면 굳이 또 보충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힘들거나 혹은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완주를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항상 코스를 정해야 되죠. 네, 세석이나 혹은
장터목에서 탈출구를 결정을 하는데요. 세석에서는 백무동 또는 거림으로 하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안내산악회로 오시는 경우 세석대피소를 11시 반 정도에는 통과를 해야지 안내산악회 버스 시간에 맞출 수 있다라고 많이 해요. 그래야지 5시 반, 6시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참고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백무동으로 하산을 하시면은 동서울로 바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한 편이고요. 거림에서는 중산리로 가는 버스가 있다라고 하는데 오후 2시 반이 막차여서 사실상 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비교적 거림에서 중산리까지 가까웠다고 해서 택시 비용이 좀 저렴하다라고 안내산악회 버스 대장이 말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장터목 대피소로 계속 올랐습니다. 여기서 촛대봉까지는 한 600-700m의 오르막이 좀 계속됩니다. 오르는 길에 뒤를 돌아봐서 영신봉과 그리고 세석대피소를 보는데 여기도 꽤 예뻤어요. 여기 세석평전이 예전에는 캠핑을 많이 했다라 그래요. 그래갖고 여기가 예전에는 좀 자연이 많이 훼손됐는데 야영을 금지하고 지금 자연이 거의 대부분 회복됐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많이 지쳐갖고 여기 올라가는 길이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좀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딱 올라오면 저희 촛대봉이 보이죠? 촛대봉에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면 풍경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라가서 좀 식사를 했습니다. 딱 올라가면은 여기가 천왕봉 방향인데 굉장히 멋지죠? 특히나 제가 봤을 땐 단풍이 물들던 시기여갖고 더욱 좋았습니다. 여기 연화성경도 보이고 여기서 이렇게 타임랩스도 좀 찍어봤고요. 구름이 막 넘어가는 게 꽤 멋있죠. 삼각김밥 2개를 먹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8시간 걸렸네요. 10시 40분이네요 여기가. 천왕봉 방향, 그리고 여기가 백무동 방향, 그리고 영신봉과 그리고 세석대피소, 그리고 노고단 방향, 여기 남쪽, 여기가 촛대봉 방향이고 곧 이쪽 방향이 중산리 방향, 그리고 다시 천왕봉과 연화성경 방향입니다. 굉장히 예쁩니다 여기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충분히 쉬고 갔고요. 영신봉과 그리고 세석대피소죠. 여기가 백무동 방향입니다. 되게 맑아서 이게 덕유산인 것 같은데 확신은 좀 없습니다. 이제 이 멋진 길을 따라가야죠. 이렇게 봉우리를 몇 번 넘으면은 여기 연화성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옛날에 제가 세석대피소 1박하고 여기서 일출 볼 때 찍은 사진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촛대봉은 해발 1700이죠. 여태까지는 해발 한 1300, 1400이었잖아요. 이 전편에서는. 여기서부터는 해발 1700에서 놀죠. 촛대봉에서 연화봉까지는 한 1.5km 정도 되는데요. 연화선경을 볼 수 있는 곳까지는 한 1km 정도가 업다운이 그리 심하지 않은 능선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렇게 볼만한 것들은 또 없고요. 쭉 따라 산행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 멀리 연화성경이 보이는데 이렇게 봉우리를 간단하게 몇 개 넘어야죠. 요쯤 넘으면은 연화성경이 보일 거예요. 이쯤 오면 상당히 지치지만은 그래도 이 부분은 또 그렇게 업다운이 심하지 않아요. 이렇게 탁 올라가시면은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백무동 방향이죠. 그리고 저 앞에 연화성경이 보여서 딱 보러 가야지. 아유 좋네요. 실제로 보시면 훨씬 예쁩니다 진짜. 아무리 사진이나 영상을 잘 찍어도 진짜 한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못 담는 것 같아요. 정말 딱 가서 보면은 감탄이 착 나옵니다. 우와 이러면서 진짜 한참 사진 찍었어요. 너무 멋있죠? 이렇게 좀 내리막을 또 내려가면서 계속 저 풍경을 봅니다. 그래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게 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단풍도 좀 들었었고 여기가 온 길을 뒤돌아본 거죠. 백무동 방향이고 약간 살짝 내려와서 찍은 사진이고 너무 예뻐서 계속 찍게 되네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연화성경을 지리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중에 하나로 꼽죠. 실제로 지리 10경에 포함되고요.
참고로 여기서 제가 혼자 사진을 너무 많이 찍고 있으니까 어떤 분께서 저한테 사진을 좀 찍어 드릴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사진 찍는 건 뭐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찍어 드릴까, 그분도 혼자 오셨더라고요. 찍어 드릴까요? 그러니까 제이슨님이세요?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분께서 말씀하시길 얼굴은 못 알아봤는데 목소리가 똑같다라고 하셔갖고 네, 그래서 알아보셨다고 해요. 그분께서는 대원사에서 출발해갖고 천왕봉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시더라고요. 연화성경만 보고. 네, 연화성경에서 또 연화봉 오르는 길이 약간의 오르막이고요. 근데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연화봉을 넘으면은 장터목 대피소까지는 완만한 능선길입니다. 거의 평지에 가깝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천천히 걸어가시면 되고요. 약 한 800m 정도 됩니다. 네, 장터목 대피소에 도착했네요. 장터목 대피소 여기가 취사장이고요. 여기가 매점입니다. 그리고 여기로 내려가시면은 샘물이고요. 이쪽으로 하시면 화장실입니다. 여기서도 탈출 여부를 결정을 해야죠. 성중종지가 결국 중산리로 하산을 하잖아요. 장터목에서 천왕봉까지가 한 1시간 정도는 소요가 돼요. 근데 천왕봉을 들러서 중산리로 하산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여기서 중산리로 바로 하산하는 길도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촉박할 경우 여기서 중산리로 바로 하산을 하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세이브를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별도의 교통편이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백무동으로 바로 하산해서 백무동에서 서울행 버스를 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네, 너무 힘들거나 혹은 너무 지체된 경우 탈출로를 결정하셔서 산행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중산리 방향으로 한 20m, 15m 정도만 내려오면 이렇게 음수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을 보충하시면 되고요. 요 정도만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백무동 방향으로 한 10m만 가면은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는 이용을 했는데 아우 진짜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얼마나 컴플레인이 많았으면은 이런 걸 붙여놨을까 싶을 정도더라고요. 네, 여기서부터 제석봉까지 올라가야죠. 여기서부터 제석봉까지 올라가는 길은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꽤 가파릅니다. 한 경사도 한 20에서 2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태까지 체력이 많이 빠져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좀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석봉은 고사목이 굉장히 좀 유명하더라고요. 여기 전망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구름이 많이 껴서 조망이 없었습니다. 바로 한치암만 보이고요. 이렇게 구름이 제석봉과 천왕봉을 거쳐서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석봉에서 통천문까지 한 500-600m 정도는 네, 완만한 오르락 내리락이 반복되는 능선길입니다. 고사목과 그리고 좀 기묘한 모양의 바위들이 볼거리가 있는 그런 등산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풍철이어갖고 꽤 단풍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이렇게 험한 길이 나오면은 곧 통천문이고요. 이렇게 정상 직전에 있는 굴 같은 것은 보통 통천문이라 그러죠. 통천문을 올라서면은 천왕봉까지는 꽤 가파른 오르막이 이어집니다. 지리산 성중종주 34km의 마지막 오르막인데요. 이 마지막 오르막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속도가 안 나더라고요. 네. 산행 속도가 확연하게 느려진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10km 이동하였으며 경과되었습니다. 숨소리도 너무 거칠고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주말이었는데 사람이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딱 이 시간 제가 오후 1시쯤에 도착했는데 오후 1시쯤이면은 딱 아침에 출발하면은 천왕봉 도착하는 시간이죠. 여기가 진짜 그렇게 안 가파르잖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풍경이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산행 속도가 너무 느려서 아니야 나는 사진을 찍으려고 멈춘 거야 라고 이렇게 자기 위안을 해가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요. 이게 토요일 오후 1시경입니다. 그래서 인증샷 하는 길도 너무 길어 보이고요. 네, 뭐 뒤에서 찍는다고 뭐라 그러고 앞에서 찍는다고 뭐라 그러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증샷 이렇게 살짝 찍고 갔어요. 근데 또 제가 안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예전에 가서 찍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이 맑을 땐 이렇게 멋있습니다. 이 길이 굉장히 예쁘고 저는 이때 세석에서 1박 했기 때문에 오전 10시여서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 만약 천왕봉을 좀 여유 있게 사진을 찍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밤에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막차 타고 오셔서 한 새벽 3, 4시에 출발하시면 여기에 한 8시, 7시, 8시쯤에 도착하실 거거든요. 그때는 한가할 거예요. 올라와서 이렇게 놀았죠. 사진을 찍으면서. 지리산. 참 예쁘죠? 좀 신기하죠? 저희가 그때 4명에서 왔는데 실제로 정상수에 올라가서 찍은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튀어나온 돌 있잖아요. 여기 올라가서 찍은 겁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앵글을 잘 맞추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앵글이 있어요. 그리고 탁 찍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참고로 저희를 제외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은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리산은 이름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알지자에 달을 이자죠. 그리고 다름을 알게 되는, 다름을 아는 산이라고 해요. 참 이름이 멋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이렇게 한국인의 기상, 여기서 발원되다 라고 좀 약간 멋있는 문구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 찍으면 꽤 예쁜 것 같아요. 대원사 가는 방향이죠. 중봉가 써리봉이던가 그 방향인 것 같아요. 파노라마로 찍으면 이렇고요. 만약 천왕봉을 충분히 즐기시고 싶다 그러면은 대피소에서 1박을 하고 올라가든 혹은 밤차를 통해서 아침 일찍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하산을 해야죠. 여기서부터 이제 중산리 방향으로 5.4km고요. 하산을 시작하면 이렇게 가파른 길이 300m 정도 이어집니다. 정말 가파르고요. 하산한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하산 체력은 좀 남아서 초반에는 조금 빠르게 하산을 했는데 뒤편에는 정말 하산도 너무너무 느려지더라고요. 네, 초반 진짜 300m는 올라오는 분들 보면 진짜 표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중산리 코스 하산길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설악산의 오색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짧고 빠르게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네, 그래서 짧은 만큼 경사도가 있어요. 등산하실 때는 짧다고 속으시면 안 돼요. 짧으면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색이랑 중산리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이거 보세요. 이런 경사를 계속 내려가야 돼요. 아직은 조금 힘이 있어서 네, 좀 빠르네요. 나중에는 좀 느려져요. 참고로 천왕봉은 1915이고 중산리는 한 600에서 650m 정도예요. 그러니까 해발 한 1300m를 5.2km 만에 떨궈야 되기 때문에 가파른 게 당연합니다. 거의 오색이랑 비슷한 고도 차이죠. 네, 다행히 여기는 오색보다는 좀 풍경이 좋은 구간이 좀 있어요. 한 중반까지는 이렇게 풍경이 꽤 좋습니다. 네, 저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비교적 완만한 곳도 있고 쉼터도 중간중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유, 가파르네요. 정말. 그리고 여기가 풍경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들 좀 쉬어 가시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정상부 해발 1500 이상은 구름에 껴 있더라고요. 네, 매우 가파릅니다. 이런 길을 좀 내려가셔야 되고요. 조금 평탄한 지역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가파릅니다. 네, 한 2km 정도 내려오면은 지리산 법계사가 나오고요. 전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법계사가 참고로 우리나라 절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절이라고 해요. 법계사를 조금 지나면은 샘터가 나오고 여기서 물보충을 하시면 되고요. 곧 로터리 대피소가 나옵니다. 성중종주라고 하면 중산리 탐방 안내소까지 3.3km 더 가면 되는데 너무 힘드실 경우에 여기 순두류로 하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가 중산리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하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2.7km를 가면은 중산리까지 버스를 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버스는 1시간에 한 대 정도 있고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2,000원이고 현금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드시면 순두류 방면으로 하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로 로타리 대피소를 지나면은 여태까지 매우 어려움이었는데 어려움으로 바뀌잖아요. 네, 조금 쉬워질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실제로 경사도로 차이를 보면 1, 2도밖에 차이 안 나서 거의 비슷합니다. 잠깐 동안 살짝 완만한가 싶더니 풍경 잠깐 구경하고 나면은 똑같습니다. 네, 아휴, 여기서 한 2km 계속 똑같이 내려가요. 정말 이게 언제 끝나지? 언제 괜찮아지지?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고 아직도 해발이 1100이야?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직도 해발 400이나 낮춰야 되죠. 이 경사 보세요. 이때 너무 많이 쉬게 되더라고요. 제가 총 휴식 시간이 밥 먹는 시간 포함해서 한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산길에 한 3, 40분 쉰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속도가 나네요. 뭐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분은 선비샘에서부터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분이죠. 선비샘 근처에도 이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나무가 진짜 높더라고요. 진짜 키가 크더라고요. 끝까지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거의 다 왔죠. 이제 힘든 구간 여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칼바위 상거리까지만 가면 돼요. 거의 다 왔네요, 저는. 근데 거의 다 왔는데 그게 안 끝나요. 산행 속도가 너무 느려졌죠. 발바닥이 너무 아프고 무릎 보호대도 했는데 무릎도 좀 쑤시고 다리도 너무 쑤시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기가. 네, 여기 갈림길까지 오면은 거의 힘든 구간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아까 장터목에서 탈출을 하면은 이쪽으로 이어집니다. 이 코스가 그나마 좀 편해요. 네, 구름다리를 건너면은 곧 계곡과 만나고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물이 많지 않아서 계곡이 그렇게 대단할 건 없었습니다. 여기 좀 오시면 뭐 풍경을 볼 새도 없죠. 영상 찍기도 너무 힘들고요. 네, 여기는 좀 편하죠. 여기는 이제 거의 하산을 해서 탁 나가는 길입니다. 여기를 탁 나가면은 아스팔트가 딱 나오면서 문명의 위대함을 알게 됩니다. 문명이 진짜 그래, 아스팔트가 이렇게 편한 거구나. 와. 네, 여기 내려오시면요 시외버스 터미널까지는 좀 많이 겁니다. 이것도 좀 시외버스를 타면은 좀 짜증날 것 같아요. 근데 주차장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기 화장실이 있어서 저는 여기서 좀 씻었고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여기 다리에 보시면은 이렇게 계곡도 있는데 계곡이 뭐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는데 물소리를 많이 못 듣는 산행이어서 좀 반갑긴 했어요. 다리를 지나면은 곧 이렇게 탐방지원센터 입구로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 국립공원 스탬프는 여기서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리산 종주 스탬프도 여기서 찍으실 수 있습니다. 진주 방면 버스 시간표이고요. 코로나 동안은 아마 이 시간표를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막차는 저녁 7시 40분입니다. 네,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거북이 식당이 있는데 저는 거북이 식당에서 소고기 국밥 하나 말아서 그리고 동동주 반컵 하니까 소고기 국밥이 10,000원에 이게 4,500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먹었습니다. 그리고 산행을 종료를 했죠. 34km, 운동시간 11시간 4분. 정말 힘들지만은 성취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죠. 여러분도 여기까지 오시면은 지리산 종주에 성공하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지리산 성중종주 34km의 여정 중 후반부 14km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전반부에 비해서 코스가 경사도 좀 있고 체력도 많이 빠져서 산행 속도가 좀 나지 않는 구간입니다. 특히나 초반부에 영신봉으로 오르는 구간이 좀 힘들고요. 그리고 장터목 대피소에서 제석봉, 그리고 통천문에서 천왕봉까지가 쉽지 않은 오르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산을 할 때도 체력이 많이 빠져 있고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쉽지 않으니까 잘 고려하셔서 산행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힘드실 경우 중산이나 아니면 세석에서 탈출하셔갖고 다음번을 기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네,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건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고요. 감사합니다.